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전업생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알림이 자주 가서 조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구독자, 몇 안 되는 구독자님들이지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제 주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약 5년간 이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업사원도 했고 애널리스트로도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럼에 따라서 아무래도 최근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펀드 매니저 분들, 그리고 각종 슈퍼개미 분들이 이렇게 주식 채널이나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표적으로 걸러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거르지 말고 아주 필시청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좌가, 저희끼리는 속칭 부러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좌가 망가지고 부러지는 그러한 이유는 내가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확신, 사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 창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면은 증시에서 매매를 하고 자기 종목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 좋은 채널 두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3땡땡 채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독자 최대 이제 주식 경제 채널인데, 과거 아주 초창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주식쇼, 경제쇼와 같은 느낌으로 많이 조금 변질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도 조금 이해가 가는 게요, 구독자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로 좋은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보다는 법알 능력이 좋고 언어적인 측면이 뛰어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패널 혹은 이렇게 전문가 분을 모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는 데 있어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얻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올라오는 영상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드리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조금 적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금 걸러야 하는 채널 중에 하나가 815 땡땡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역시도 제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제가 꽤 오래 봤는데 실제로 매매에 도움이 되는 거는 거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반대로 추천드릴 채널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연합인포맥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컴퓨터에 지금 연합인포맥스라는 뉴스 사이트가 즐겨찾기, 그것도 심지어 가장 앞에 있어야 돼요. 그냥 즐겨찾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앞에 있지 않다면 지금 바로 해두셔야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2번은 꼭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뉴스를 보진 않더라도 적어도 뉴스 기사만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지나간 것도요. 그런데 이 연합인포맥스에서 산땡땡을 잡겠다라고 하고 얼마 전부터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죠. 진행자부터가 SK증권의 이효석 이제 애널리스트 팀장님이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화하는 수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주식을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딱 보면은 꾼들끼리, 선수들끼리의 대화다. 그런데 그 선수들끼리의 대화인데 최대한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낮은 어조,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인포맥스에 나오는 영상들은 꼭 다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KBS 머니올라, KBS에서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권순우 기자님, 이분은 기자님이신데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 직접 운영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권순우 기자님이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데, 기자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는 지금 시장에 표면적으로 각 산업군별로 나와 있는 표면적인 뉴스가 이러한데, 앞뒤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뉴스이다 혹은 덜 중요한 뉴스이다 라는 것들을 정말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권순우 기자님, KBS 머니올라에도 좀 격 있는 이런 그 분들이 많이 패널로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채널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여기도 구독자 수가 상당히 되는데, 얼마 전에였죠. 한국경제TV에서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이 나오셔서 1부, 2부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여기서 먼저 조금 말씀드릴 게, 펀드 매니저와 이제 애널리스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증시를 바라볼 때, 키보드 옆에 칼 있잖아요. 칼 놓고 이제 사무라이 정신으로 이제 증시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 해당 시간에 아무래도 기업 탐방을 간다든지, 기업 탐방을 갔다 와서 레포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대다수의 시간을 이제 펀드 매니저를 방문해서, 법인 영업부와 동행하여 펀드 매니저를 방문해서 이제 주식을 팔기 위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이 종목을 매매를 해라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기 위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을의 위치이죠. 그렇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업무 강도가 정말로 높아요. 제가 근무할 때도 일요일은 무조건 출근이었고, 제가 근무하는 리서치 하우스는 일요일은 거의 무조건 출근이었고, 그리고 야근도 거의 무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출근이 좀 6시 20분? 제가 15분? 이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4시간, 5시간? 예. 그래서 정말로 열정이 있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옆에 그 낚시 가면은 이 간이 침대 있잖아요. 그런 거 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애널리스트에서 조금만 두각을 내잖아요. 애널리스트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 스타 애널리스트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금융시장이 아직 딱 정립이 덜 돼서 그런지 애널리스트라는 직군 자체가 상당히 박해요. 예, 받는 연봉에 비해서 업무 강도나 처우가 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널리스트에서 조금만 두각을 내면은 운용사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프랍 트레이딩 하려고 하고, 그리고 M&A 이런 거 IB 부서로 가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스타 애널리스트가 지금 현재까지는 되기가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박종대 연구위원님이나 여러 김경민 연구위원님처럼 스타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씩 두각을 이제 자기의 자리를 위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를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하자면, 애널리스트는 노력의 영역이고 펀드 매니저는 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증권사 계좌를 전체 어떤 특정 증권사에서 특정 증권사 특정 지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몇만 개의 계좌를 다 깠대요. 까가지고 역사적인 수익률, 계좌 개설 이후로부터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다 정리를 해보니까 돈을 번 계좌가 5%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정말로 증시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펀드 매니저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겠어요.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가 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1인당 운용 규모가 3천억 원 정도인데요. 그 많은 돈을 이 증시에서 살아남기라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펀드 매니저 직군을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대표까지 올라갔다? 그런 영상은 안 볼 수가 없죠. 예, 정말로 대단한,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셜티 한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파고들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죠. 대표적으로 D일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D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도 깊은 매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보고 있으면은 저도 끝까지 본 영상이 몇 개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 증시, 나스닥 증시를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IT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꼭 구독 채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더불어서 변두 매니저님 채널이 있을 수가 있죠. 변두 매니저님은 가치주 위주로 이제 채널을 꾸려 나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올린 이마트, 은행사,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좀 가치주 색채가 조금 강하죠. 근데 저는 실제로는 네이버의 강력한 빠입니다. 그냥 제가 유튜브 채널을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보는데 매크로 지표가 그냥 가치주에 유리하게 흘러감에 따라서 가치주를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올리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한번 성장주의 시대가 돌아온다면 당연히 네이버와 기타 여러 IT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가치주 위주로 말씀을 해주심과 동시에 자신이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그리고 한국자산운용 매니저로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투자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든지 증시를 바라봐야 할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파를 해주시고 계세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두 매니저님 채널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금융투자TV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지만 굳이 하나금융투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금융투자 이 리서치 우리 속칭이 아니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리서치 센터 하우스, 줄여서 리서치 하우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이 리서치 하우스 사단 맨파워가 가장 지금 강한 곳이 하나금융투자가 압도적입니다. 이 짧게나마 좀 번외의 얘기지만 이 애널리스트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2010년까지는 대우증권의 원탑 체제였어요. 대우증권이 모든 분야, 트레이딩이나 IB, 리테일단, 그리고 애널리스트, 그리고 각종 부분에 있어서 애널리스트가 대우증권이 가장 압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대우맨이라는 여의도에서는 대우맨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대우맨이라는 그 시절을 불렸을 때가 있었고, 그 대우증권 리서치 하우스 사단을 이끈 사람이 양기인 센터장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양기인 센터장님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자식들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을 이끌고 신한금융투자로 이직을 합니다. 대거 이끌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한 4년 5년 이렇게 반짝 떴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하나금융투자가 신한금융투자를 벤치마크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리서치 하우스에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그 선두에 이제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세미나도 많이 여셨고 정말로 주식을 사랑한다. 정말로 대한민국 코스피를 사랑하는 정말로 분 중에 하나셨는데,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님이 이제 업계 유능한 인재들을 마치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나씩 영입을 하고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제 하나금융투자인데, 하나금융투자가 그렇다 보니까 센터장님이 일단 유능하다 보니까 정말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주옥같이 다 잘하세요. 정말로 화학, IT, 유통, 철강, 제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는 항상 다 읽거든요. 그리고 그 적중률이 70%, 80%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55%에 60% 정도에 다다를 정도로 정말로 높습니다. 5%, 10% 높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적중률을 가지고 있는 리서치 하우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서치 하우스에서 매일 아침 8시였나요? 8시부터 아침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보고서를 쭉 읽어주는 정도인데, 그냥 아침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것보다는 이거 듣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3땡땡 TV도 동일한 시간대에 하는데 저는 그거 들을 바에는 이거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즐겨찾기 해놔야 할 경제 뉴스 혹은 주식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